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24학년도 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1기 회장을 맡은 백두형이라고 하고요. 네, 1과학번이고 심리학과 소속입니다. 네, 저희 학회 비전 그리고 저희 학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스 랩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경쟁력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자 함께 공부하는 개인의 플랫폼입니다. 제가 색칠해 놓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 11기 그리고 12기 여러분들이 해당 목표를 잘 성취해서 다음 학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저고요. 그리고 제 오른팔 송예원 부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을 상당히 괴롭힐 두 명의 학술부장이 있는데요. 네, 다들 아기가 담기진 않았으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먼저 학술부장 김정우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술부장 김현진입니다. 네. 또한 저희 학회에 정말 많은 부분을 책임져줄 네, 대단한 사람이죠. 운영부장 남예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 진행한 세션과 그런 것들을 많이 녹화해주고 그리고 브랜딩을 책임져줄 홍보부장 윤정수입니다. 이렇게 저희 이번 24-2학기에는 6명의 운영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 학회를 지도해주신 지도교수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랩의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 응용통계학과의 박태영 교수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데이터 사이언스 랩 학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이 학회원이 되신 분들께서 벌써 12기라고 하는데요. 벌써 학회가 6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회원들과 임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학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회원분들과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는 통계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메인 하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랩의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MBTI가 ESTJ이다 보니까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회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 그리고 동료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이 학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그 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신다면 어느 분야에 있던 간에 앞으로 사회에서 관련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서로가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천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서로 같이 일하면서 발전해 나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학회원, 그리고 앞서 졸업한 선배들, 그리고 앞으로 졸업할 후배들이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랩을 만들게 된 이유는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사회에서 갓 졸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구하는 역량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갭을 줄이고자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었던 최신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함께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또 경진대회나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디 제 바람대로 여러분이 향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 저희 학회에 그런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각각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 세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규 세션 직후, 죄송합니다. 정규 세션 시작 직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EDA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달보다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요. 음, 길다고 느껴지지만 막상 하다 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또한 그리고 모델링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전, 전에 아마 다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일정은 한번 나중에 일정을 짜실 때 네, 참고하셔서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데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해 전처리 및 시각화를 진행하여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 그 주제 수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으니 한 번씩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 관련 도메인을 지망하고 있다에 맞게 지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다 수요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세션에 팀 빌딩 및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8월 6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네,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데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진행할 맨 첫 번째 프로젝트인 만큼 네, 이번 학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학기의 방향성은 전처리와 시각화 이후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 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어떤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제안 혹은 뭐 함의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 점 양지해 주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설 검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향하도록 하는데요. 어,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가설 검정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학기는 또 학회원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팀도 많다 보니까 음, 시간 절약을 위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마지막 결론부에 대한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당 10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한 뒷풀이가 가능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모델링 프로젝트는 EDA 프로젝트 이후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제 선정부터 데이터 수집, 전처리,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모델 구현까지 데이터 사이언스의 엔드투엔드를 경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음, 팀빌딩 이전 한 3일, 4일 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만약 픽스가 된다면 관련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은 그냥 막 지금 꼭 완벽하게 기억해둘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정도, 이런 타임라인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델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다 보니까 팀당 15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 연계 프로젝트인데요. 그 학회원들이 뭐 EDA 프로젝트와 모델링 프로젝트, 그리고 세션 내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팀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월 29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학회원들에게 하는 프로젝트 발표는 1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피드백을 받고 디벨롭해서 그 기업의 결과물을 전달을 해주시면 네,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됩니다. 주제는 아직 픽스가 되지 않았고 추후 기업과 논의 이후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진행 방식이 유동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저희 학회에서 존재하는 뭐 세션, 뭐 스터디, 뭐 세미나에 대한 그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정규 세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9일까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딥러닝 스터디는 지금, 그러니까 OT 이후부터 한 9월 말까지 진행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러닝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초 딥러닝, 그리고 파이토치 튜토리얼, 뭐 CNN과 RNN 구현 등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12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서투신 분도 있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복습의 차원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좀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좀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마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초 딥러닝 스터디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심화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스터디인데요. 음, 완벽한 날짜는 아닌데 아마 8월 MT 이후에 그 수요 조사를 하고 그 스터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스터디 주제들은 뭐 CV, NLP, 뭐 Recommendation System, 뭐 Generative Model, 타임 시리즈 등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 뭐 관심 있는 분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방학 타임 때 진행을 하고요. 뭐 수리 통계학, 회계 분석 등등 뭐 응용 통계학과 과목들과 뭐 데이터 사이언스 전반적인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실 겁니다. 네, 세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세션 진행자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세션 자료를 준비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자료에 충분한 텍스트를 포함하여서 필기 부담보다는 좀 더 수업 세션 내용을 흡수하는 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학기에는 막 가독성을 신경 쓰기보다는 텍스트가 충분히 구비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자료의 큰 흐름마다 핵심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뭐 두 챕터, 뭐 한 챕터마다 핵심 요약을 하고 자료 마지막에 최종적인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기 여러분들은 세션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이 점 반드시 생각해 주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자료 제출은 발제 3일 전까지 뭐 현진이나 정우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학술부장의 뭐 검토 이후에 세션 하루 전 슬랙에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세션과 더불어서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는 학술부와 의논하여 출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세션 참가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션 시작 15분까지 강의실에 대면 참석 시 참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세션 참석과 더불어서 과제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션 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아마 이번 학기에는 그 슬랙이 아니라 그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통해서 좀 부끄러운 질문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제 아마 다들 좀 하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과제가 있고요. 과제는 세션 직후 모든 세션은 아니고 해당되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 세션 직후에 과제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그 과제 기간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아마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행 후 기터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좀 처음에는 아무래도 과제가 막 어렵진 않은데 몇 가지 과제는 좀 더 골머리를 앓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딥러닝 스터디원들과 논의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뭐 통계, 뭐 기초적인 통계와 뭐 코딩에 대한 기초 과제가 있는데요. 이 기초 과제는 11기 필수 참여고요. 11기는 선택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션에 대한 말씀은 이제 전부 끝났고 이제 기초 딥러닝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팀빌딩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초 딥러닝 스터디는 12기 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11기는 선택이지만 웬만하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강의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정규 세션 시작과 함께 팀 빌딩 및 스터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기가 스터디의 팀장으로 참여를 해주실 거고, 뭐 전반적인 어떤 스터디의 진행에 대한 계획들을 좀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학기에 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또한 스터디의 진행,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공부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버뷰를 해드리면, 먼저 기초 딥러닝 구현, 뭐 파이토치 기초, 뭐 CNN과 RNN 등을 구현하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 책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백프로파게이션 등등 저희가 앞으로 모델을 구현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직접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을 다 마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세션을 하면서 뭐 복습이나 뭐 과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실 수 있는 좀 많이 친해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심화 스터디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 기초 딥러닝 스터디는 거의 뭐 반강제라고 한다면 이 심화 스터디는 자율 선택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세부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고요. 좀 더 내가 어떤 분야, 도메인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은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화 스터디의 시작 날짜는 EDA 프로젝트와 MT 직후라고 보시면 되니까 막 EDA 프로젝트 동안 부담이 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팀빌딩 방식은 뭐 분야 및 지식 수준에 따라 팀빌딩을 예정하고 있고요. 뭐 지식 수준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기존에 이미 많이 공부를 해본 분들은 뭐 논문 리딩 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완전 기초부터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션에 올려놓은 강의, 추천 강의라든가 아니면 기초 논문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문 리딩과 강의 등 유연하게 진행 방식을 채택을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분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요. 뭐 에피션트 모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 정말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학 중에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응용통계학과 개설 과목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개설될 예정이고요.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세미나는 대략 10개 정도 되는데 각각의 커리큘럼은 이후 그 정우 학술부장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출결사항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학교활동 중 사회 결석까지 가능하고요. 오늘 하는 OT와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 날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참석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시작 후 15분까지 출석이 인정되고 과제 및 제출 시 결석 처리된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칙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션의 회칙 페이지 가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네, EDA 프로젝트 이후에 진행한 MT는 8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고요. 장소는 대성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기수 대상이고 아마 네, 보통 많이 11기나 12기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10기 분들은 몇 명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은 잡아놨죠? 네, 좀 넉넉한 곳으로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게더링 데이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 중이긴 합니다만 11월 8일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장소는 교내 뭐 백양놀이라든가 이쪽 공학관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전체 기수입니다. 그리고 슬랙 노션 깃허브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고 제 말씀을 좀 이제 다음 타자에게 마이크를 넘길 건데요. 슬랙은 저희가 보통 세션을 다운받으실 때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이거는 설치를 이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하신 분 있다면 네,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중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정보 공유, 그 잡담방에 가끔씩 되게 유용한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뭐 양자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크롤링 꿀팁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오는데 참고하셔서 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 후에 그 가끔 알람을 꺼두시는 분이 있는데 알람을 활성해 주시면 좀 더 활기 활동을 하는데 원활하실 겁니다. 또한 노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사용하실 거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아마 노션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업로드하고 제출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코딩의 진행 상황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방법이 있는데요. 뭐 깃허브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노션에 들어가셔서 정규 세션 과제라는 그런 칸을 참고하셔서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방법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모르겠다 한다면 학술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전부 끝났고요. 네, 마지막으로 24학년 2학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 거야. 네, 그러면 이어서 간단하게 첫 세션이니만큼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정규 세션에서 배우게 되고 또 커리큘럼을 저희 학술부에서 왜 이렇게 구성하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세션입니다.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한 30분까지 또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빨리 끝내고 저희 뒤풀이 갈 수 있도록 빠르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24-2 커리큘럼을 아마 12기 분들께서는 그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면서 다들 보셨을 거고 11기 분들께서는 이제 각자 어느 커리큘럼 수업을 맡아서 발제를 할지 하면서 다들 확인하셨을 건데 해당 커리큘럼 내용과 왜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어서는 이제 앞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딥러닝 스터디 관련 내용 그리고 저희 이제 당장 내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세미나 내용 그리고 계속해서 정규 세션 진행되면서 나가게 될 기초 과제와 정규 과제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에 대해서 아마 11기도 그렇고 12기도 그렇고 면접에서 질문 받으셨던 분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단순히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DSR에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부터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 방법론까지 일련의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들 전체를 이제 저희가 응용 통계학과 산하 학회다 보니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풀어서 함께 공부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학술적인 내용, 학회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룬 학술적인 내용은 정규 세션과 딥러닝 기초 스터디, 세미나, 심화 스터디, 그리고 세 가지 프로젝트와 연사 특강 등의 활동으로 총 구성되게 됩니다. 네, 타임라인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여기 지금 빠진 내용이 이제 아까 언급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 심화 스터디 내용인데 저희 이제 심화 스터디 내용 자체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심화 분야에 대해서 학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기 위한 그런 스터디고요. 네, 모집 자체는 EDA 프로젝트 발표가 끝난 직후 네, 이제 어느 정도 학회원분들께서 각자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고 관심 가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모집을 받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정규 세션 커리큘럼입니다. 전체 정규 세션 커리큘럼은 이렇게 오늘 7월 4일부터 마지막 9월 19일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네. 이렇게 정규 세션 커리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인트로 투 ML과 베이직 EDA 같은 경우는 네, 단순히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가까운 내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 투 ML은 이제 이름은 거창하게 써놨지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울까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될 베이직 EDA는 EDA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후술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말 기간 동안 진행하게 될 EDA 주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해당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화요일 세션 전까지 팀빌딩을 마친 후 EDA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EDA란 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EDA를 진행하면서 알아야 될 학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이어진 내용은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인데요. 가장 먼저 네,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기초 수학 세션인데요. 11기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학기 때는 한 하루에 모두 전체 내용을 진행했던 것을 이번 학기에는 두 가지 이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모두가 11기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첫 세션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친근하게 1과 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 세션 내용은 회귀와 서포트 벡터 머신 관련 내용인데요. 선형 회귀부터 로지스틱 회귀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과 관련된 내용 전반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분량상의 문제로 선형 회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바로 직전 세션인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2의 후반부에서 일부 다루게 될 예정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Unsupervised Learning 내용인데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Dimensionality Reduction이자 Feature Extraction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선형 Feature Extraction과 비선형으로 나누어서 아마 원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차원을 축소하고 데이터의 특징들을 보존하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통적인 클러스터링 기법부터 DB 스캔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이 아닌 단순 전통적인 머신러닝 관련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CNN, RNN, 트랜스포머 이런 딥러닝 모델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CNN 세션이랑 트랜스포머 세션은 조금 중요해서 두 번씩 나눠서 또한 진행이 되는데요. CNN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딥러닝이 시작되게 된 배경부터 CNN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딥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CNN2에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논문들에서 소개된 구조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알렉스넷에서부터 이제 뭐 유넷이나 매즈넷처럼 최신 아키텍처들까지 CNN 아키텍처가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겪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해 왔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NLP 태스크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CNN은 조금 더 컴퓨터 비전 쪽에서 많이 쓰는 구조고 RNN은 조금 NLP 쪽에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면서 NLP 태스크를 가질 때 전통적인 RNN 구조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에 관한 내용도 다루면서 GRU, 뭐 LSTM 그리고 뭐 섹2섹까지 트랜스포머 직전까지 나온 다양한 방법론들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이날 하루에 되게 압축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다음 세션 내용은 다들 이제 요새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계실 GPT나 버트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들이고요. 아마 첫 세션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자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트랜스포머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에 관련된 조금 학술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트랜스포머 2 세션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버트나 GPT 모델들이 왜 성능을 좋게 거두고 있으며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조금 응용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조금 이제 커리큘럼상 특징적인 부분이 생성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그 GPT 같은 생성 모델 계열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다들 들어보실 디퓨전 모델 계열들로 되게 생성 모델과 관련된 도메인이 최근 되게 핫하다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커리큘럼 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부분에 할당을 하고 있고요. 학회원 여러분들께서 사실 생성 모델 자체에 흥미를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션 내용을 들으면서 생성 모델이란 무엇이고 왜 다들 요새 생성 모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아뒀습니다. 크게 5차시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첫 세션은 이제 생성 모델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샘플링 기법이나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엘보 등에 대한 내용을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조금 그 초반부 저희가 초반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을 위한 기초 수학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많이 쓸 건데 아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때쯤 되면 한 6주 정도가 지났죠. 그런 사실 까먹은 내용이 많을 거라서 조금 첫 세션을 리캡하는 느낌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세션은 각기 다른 생성 모델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방법론 세 가지요. 디퓨전 모델인데요. VA라는 모델, 그리고 Normalizing Flow와 Energy Based 모델, GAN, 그리고 디퓨전까지 이제 시간 흐름상으로 생성 모델이라는 분야가 어떠한 흐름으로 발전해 왔고 각각의 특징이 무엇이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진짜 통계학적으로 그 수식을 직접 손으로 풀어가면서 아마 세션 발제자 분들께서 상세하게 잘 소개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학기에 되게 특징적으로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인데요. 지난 24-1 세션까지는 해당 내용이 없었지만 저희가 빠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번에는 그래프 내용들도 했었고 기타 등등 빠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강학습 세션이 2차시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다른 정규 세션 내용들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게 저희가 생성 모델 전까지는 약간 시간의 흐름상으로 쭉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생성 모델 내에서도 또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하게 될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궤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규 세션을 마무리하는 한 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2차시 동안 강화학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컨셉을 각자 모두 이해하고 가는 것을 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MDP나 큐러닝 같은 간단한 기초 내용들 위주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세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자세히는 언급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션을 이렇게 강화학습을 추가하게 된 요인 자체는 강화학습이란 분야 자체도 상당히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션에서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워낙 궤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어디 가서 강학습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아드리고 컨셉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아마 11기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실 텐데요. GSL은 기본적으로 2학기 이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 세션 내용은 사실 일반적인 학회원이라면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게 힘든 게 당연합니다. 아마 저도 사실 이해를 완전히 못했고 다른 분들도 이해를 완전히 못했을 건데 이번 학기에 11기 기준 2번째 들었을 때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었다는 점 12기 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본인이 부족한 것가 전혀 아니라 저희 세션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려운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12기 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실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을 달성해 내시면 좋겠지만 본인이 세션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플로우나 아니면 주요 개념들 위주로 이해를 하시고 아마 다음 학기 세션을 한 번 더 진행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복습하셨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11기는 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진행 속도가 빠른데요. 이어서 딥러닝 스터디 관련 내용입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딥러닝 스터디는 초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스터디 특성상 모든 스터디는 구성을 하고 나면은 스터디원들 자율에 맡기고 스터디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술부에서 드리는 권장 사항은 초반부 1에서 3주 차는 이제 참고 교재로 저희가 선정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정규 세션의 시간 여건상 다루지 못하는 딥러닝 기초 이론들이나 아니면 파이썬 실습과 관련 내용들을 학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교재 자체의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3주 정도로 딥러닝 스터디원들이 나눠서 발제해 가면서 학습을 하면 충분히 3주면은 한 권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조금은 그 궤가 다른 그 딥러닝 내용들을 정규 세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세션에서 다룬 CNN이나 RNN, 트랜스포머, 그리고 생성 모델 등의 심화 내용을 딥러닝 스터디에서 함께 복습하고 이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정규 세션 내용에서 저희가 크게 기초 과제 3번과 정규 과제 4번을 출제를 하게 될 텐데 이어서 출제된 정규 과제도 사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드는 과제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했던 내용이나 해결했던 내용들을 그 딥러닝 스터디 내부에서 스터디원들끼리 공유하면서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미나 내용입니다. 세미나는 이제 그 방학 기간 중에 이제 많은 조금 여유로운 시간대를 활용해서 이제 정규 세션을 이해하기 위해 아니면 본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선배 기수들에서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개설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번 학기 개설되는 세미나 내용은 크게 이렇게 10가지가 있고요. 네, 응용통계학과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다수의 세미나 학습 내용은 응용통계학과 과목들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듣기 위해 예습하시는 목적으로 들으셔도 되고 복습하시는 목적으로 들으셔도 되고 또 응용통계학과가 아니신 학회원들께서는 이제 해당 수업을 직접 학기 중에 듣기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으니 방학 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컴팩트하게 해당 내용을 습득하기를 원하시면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세미나 종류별로 소개를 드리면 수리통계학 1은 말 그대로 응용통계학과의 수통 1 수업을 그대로 들고 온 수업이고요. 국이 이성균님께서 제가 알기로 저번 학기 때부터 이제 러너스 프리미엄 인강인가요? 네, 거기에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를 학교에서 해주신 내용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세미나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해당 영상을 각자 시간 주어진 듀에 맞게 수강을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튜터분께 질문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수리통계학 2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학기에 수료하신 10기 박태정 님께서 개설을 해주셨고 수통 2 내용 중에서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 쪽이나 서피션시 내용을 아마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옵티멀 테스트 그 가설 검정하는 옵티멀 테스트 내용도 다루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것도 이제 수통 2를 예습하는 목적으로 아마 많이 듣게 되시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선형 회기 분석이죠. 네, 이제 여기는 회기 분석이라고 적어놨지만 아마 추후 공지드릴 세미나 페이지에서는 선형 모형이라고 해서 선형대수 내용부터 회기 분석 그리고 분산 분석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선형 모형 이론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그 전에 선형대수 내용도 다루게 되면서 상당히 컴팩트하게 되게 좋은 세미나로 저도 알고 있고, 네, 상당히 매우 잘하시는 분이어서 또 국이 때 학술부장 하셨던 분께서 지금 또 대학원생이신데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만큼 관련 내용이나 아니면 수통 원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뭔가 선형 모델이나 회계분석 수업을 아직 안 들으셨고 아니면 또 응용통계학과 아니시더라도 회계분석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 하시면은 해당 세미나를 듣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네, 자료구조 내용이고요. 이제 컴퓨터과학과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 분들이나 아니면 응용통계학교에서 개설되는 수업인 자료구조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저희 학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직접적인 세션 내용과 관련 없지만 조금 기초적인 알고리즘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국이
김서진님께서 이렇게 개설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왼쪽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베이즈 통계랑 MCMC 내용인데요. 사실 MCMC가 마르코프체인 몬테카를로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베이즈 통계라고 하면은 이제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딥러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뭐 베이즈 통계 내용이나 GLM 아니면 베이지언 리그레션 아니면 컨주게이트 패밀리 같은 내용을 직전 학기까지 학술부장 하셨던 신세호님께서 아마 개설을 해주실 것 같기 때문에 혹시 베이지언 어프로치와 관련된 흥미가 있으신 분께서는 해당 세미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는 우선 먼저 넘어가고 그 뒤 세미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 분석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기 계시는 이제 11기 김민성님께서 개설을 해주실 텐데 어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실 때 데이터 분석 쪽을 공부를 하실 때 흔히 이제 저희 그 학회 면접 때도 그랬지만 테일러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단순히 주어진 표 형식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론을 이제 선형 회귀부터 시작해서 아노바 테스트나 검정 내용까지 그리고 비무수 내용까지 다룬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생성 모델 세미나입니다. 사실 저도 지난학기에 이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진행하게 되는 생성 모델 관련된 정규 세션 내용을 조금 컴팩트하고 조금 더 전공자스럽게 그리고 전문가스럽게 다뤄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국위 조연님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그 생성 모델 관련 위키독스를 올리셔서 한번 되게 화제가 됐던 분이신데 되게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고 또 재미는 모르겠지만 학술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을 아마 세미나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 모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이해 못하더라도 해당 세미나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학습 세미나인데요. 저희가 원래 강학습 쪽 내용을 학교에서 많이 안 다루다가 저희 이제 정규 세션에 강학습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서 국기 당시에 부회장 하셨던 장현배님께서 강학습 세미나를 새로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신 분인데요. 단순히 강학습이 뭔지부터 MDP, 몬테카를로 등등 저희가 정규 세션에서는 이제 후반부기도 하고 주차시로 인해서 시간적 여건으로 다루지 못하는 강학습 내용들에 대해서 6차시라는 조금 긴 시간 동안 많이 좀 상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단순히 말로만 했는데 아마 이제 내일 저희가 방학 중 세미나 모집 공고가 내일 중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해당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24-DSL 노션에서 세미나 탭에 들어가시면 그 각자 세미나 장 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세미나 계획서를 다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아까 언급 안 드리고 넘어갔던 세미나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 이제 학회원 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 with 알럼나이라는 세미나인데요. 이제 현재 대학원에서 그 각자의 세부 분야에 대한 내용을 직접 연구하고 있는 선배 기수 분들께서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해당 세미나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이번 24-2학기부터 새롭게 개설해서 많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규 세션에서 배우는 또 C마스터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실제 그 학계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응용되고 또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2시간 동안 그 대학원생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총 6가지 주제 아래 컴퓨터 비전과 그래프 네트워크, 타임 시리즈 데이터, 생성 모델, 자연어 처리, 그리고 양자 머신 러닝까지 진행이 됩니다. 6분의 그 발제자 모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대학원에 진학을 이미 하셨거나 진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분들께서 해당 분야에 대해 가지고 계신 관심을 잘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그 대학원이 아니라 취업 쪽에 흥미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사실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 자체가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분야랑 실제 산업에서 적용되는 분야의 갭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공부하시기 매우 좋은 세미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모든 분들께서 6가지 주제에 다 흥미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세미나는 일단 신청을 하시고 어, 6개 중에 하나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고 해당 세미나에만 참석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니 본인이 6가지 분야 중에 관심이 있는 분야 한두 개가 있다 아니면 하나가 있다 하시면은 오셔서 관련 세미나를 들으셔도 되고 또 나는 아직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6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들어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약간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세미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목요일 세션 직전 4시부터 6시로 해당 세미나 알럼나이 세미나를 잡아뒀으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DSL 튜토리얼 세미나인데요. 해당 세미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아직 낯선 학회원을 위해서 튜토리얼 개념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11기 중에 그 직전 학기에 DSL 튜토리얼 세미나를 매우 감명 깊게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강을 통해서 얻어간 사람이 뭘 많다고 전해 들어서 이번 학기에도 11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아직 낯설고 DSL을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11기 한은결님께서 여기서 개설을 해주셨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간단한 개발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EDA나 이제 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전이학습이라든지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툴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세션 내용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내용 자체를 복습하기도 하고 세션이나 프로젝트 전반적인 DSL에서 다룬 학술적인 내용을 튜토리얼처럼 가볍게 다뤄보는 세미나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일 것 같은데요. 기초과제와 정규과제 내용입니다. 기초과제는 이제 원래 12기수인 12기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입니다. 통계 기초 내용이나 선형대수 기초 내용,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내용, 기초 코딩 내용까지 크게 3가지 틀에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머신러닝을 위한 기초 수학 2 세션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 기준으로는 다다음 주 화요일쯤에 아마 기초 과제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도 적어놨지만 저희 11기 때는 기초 코딩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11기 분들의 참여는 언제나 너무나 환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초 과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세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들을 가볍게 리캡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규 과제는 크게 4가지 테마로 4번 출제 예정입니다. 정확한 출제 횟수가 수정될 수도 있고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금으로서는 4번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11기와 12기 전체 활동 기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며 모든 분들께서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을 안 하면 아마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크게 4가지 테마인데 이제 비즈덕스 부분을 끝낸 뒤 비즈덕스 관련된 내용 한 번, CNN 관련 내용 한 번, 그리고 RNN과 트랜스포머를 합쳐서 과제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생성 모델 관련 내용 한 번, 이렇게 출제를 계획하고 있고 아마 CNN과 트랜스포머 쪽 과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정규 과제는 딥러닝 스터디 원들과 이제 논의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성 모델 쪽 그 정규 과제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해당 세션을 진행할 때쯤이면 저희가 이제 2학기 개강을 하고 다들 수업을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다들 이제 학기 중에 크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해당 정규 과제는 아마 이전 과제처럼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략하게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과제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DSL GitHub를 통해서 제출을 받게 되고요. DSL GitHub 제출 방식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그 데스랩 노션에 찾아보시면 영상을 누가 찍으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여성분께서 네, 구기 부회장님께서 찍으셨다고 하네요. 네, 구기 부회장님께서 상세하게 이제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으니
또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GitHub를 이제 협업 툴로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GitHub에 푸시하는지 그런 어떻게 레포 관리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리인데요. 서머리는 사실 내용 요약이 아니라 아예 딴 얘기긴 한데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주말 동안 저희가 3주 정도 진행하게 될 EDA 프로젝트 주제에 관련된 수요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EDA 프로젝트 주제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주제를 완벽하게 선정을 하진 않았고 데이터셋까지 완벽하게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예시 데이터셋과 주제를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료 데이터나 교통 데이터 아니면 도시환경 데이터, 교육 데이터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테마를 제시해서 각자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야를 크게 3개에서 4개 정도 수요를 받고자 하고요. 해당 3개에서 4개 정도의 수요 내에서 그 기수별 밸런스와 그 11기와 12기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또 학회원분들의 그런 수준이나 관심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아마 저희 학술부에서 팀 빌딩을 완료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된 EDA OT 종료 이후 팀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된 OT 이후에 팀끼리 모이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실지는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고 12기 분들께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11기 분들께서 아마 잘 리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 관련된 공지사항인데요. 내일부터 바로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될 세미나 수요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선배 기수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이제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각자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인데 진짜 귀한 시간 내셔서 개설을 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개설해 주신 내용들이다 보니 11기, 12기 분들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